내 몸이 잘 쉬었다라는 것은 뇌에서 어떻게 알까요? 내가 잘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중요한 뇌 부위가 ACC, 그러니까 전축 대상 피질이에요. 이 전축 대상 피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쉬어서 지금 몸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체크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을성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영역이 두꺼워진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잘 쉬는 연습들을 하는 것 역시도 이 영역을 발달시켜줍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휴식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과연 주말에 잘 쉬었는지 아닌지 이거 알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뭘 먹고 마셔야 뇌가 건강해지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모레퍼시픽 바이탈 뷰티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가 건강해지냐?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게 뭐냐?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히 운동해줘야 된다. 이게 뇌가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질문을 계속 또 하고 또 하는 걸까요? 이 기본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 못 자고 제때 끼니 못 챙겨 먹고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일을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건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와 몸에 안 좋기만 한 것일까? 어떻게 안 좋을까? 일단 스트레스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 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돼요. 단기 스트레스는 뭐냐? 스트레스를 빡 일정 기간 동안 세게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다시 사라지면 요거는 단기 스트레스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드라인이 다가와서 당장 해내야만 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먹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이 일을 해결하는 게 문제야. 또는 내가 지금 단기간 동안 체력 소모가 극심한 종류의 일을 해야 된다. 단기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가? 내가 작동할 수 있는 성능들을 팍 올려줍니다. 단기 스트레스가 온 상황에서는 의외로 안 아파요. 몸에 상처를 입어도 더 빨리 낫습니다. 면역력이 오히려 더 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지 능력, 기억력, 내가 뇌를 써야 하는 어떠한 일들이 팍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 겁니다. 당장 닥쳐서 어쩔 수 없는 벼락치기 할 때 또는 내가 데드라인이 닥쳐와서 무언가를 제출해야 될 때 초인적인 능력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 단기 스트레스의 영향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코티졸 분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살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능력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상황이 사라지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단기 스트레스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코티졸 분비되는 양,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인 자체가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축적이 됐다라고 하면 늘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요.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마의 기능도 떨어져요.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편도체의 활성화도는 올라갑니다. 전두엽이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편도체에서 감정적인 반응들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맨날 화는 나고 분노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게 되는 게 편도체는 과활성화를 겪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얘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만성 스트레스 상황은 피하고 저자극과 저속 노화의 삶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상적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잠을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잠 못 자고 일할 때가 있고 제때 끼니를 못 챙겨 먹을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매주 단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자극과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을 저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삶에 이러한 단기적으로 데드라인이라든지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없으면 약간 허전할 정도로 이러한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거의 사랑하는 편입니다. 이상하죠? 이거 사실 안 좋긴 한데 이 스트레스를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왔을 때 단기간 안에 싸워서 이겨내고 끝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루고 회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가면 이거는 단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쳐내야 되는 데드라인들, 해야 되는 것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쳐내고, 그리고 나서는 꼭 휴식의 시간,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 이것이 리셋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무너졌을 때, 뭔가 안 좋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식을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휴식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과연 주말에 잘 쉬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휴식을 잘 취해서 내가 리셋됐는지 아닌지 사실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이 잘 쉬었다라는 것은 뇌에서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잘 쉬었다라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이 또 다시 중요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면, 좋은 식사, 운동, 이러한 것들이 휴식의 기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못 쉬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밀린 잠을 몰아잤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 햇볕도 쬐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서 침대에서 뒹굴거렸다. 이건 아마도 여러분의 뇌가 잘 쉬었다라고 못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중요한 뇌 부위가 ACC, 그러니까 전축 대상 피질이에요. 국가대표 선수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다뤘던 뇌 영역 중에 전축 대상 피질이 있었죠. 이 전축 대상 피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힘을 내서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가만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몸의 여유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쉬어서 지금 몸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체크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을성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영역이 두꺼워진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잘 쉬는 연습들을 하는 것 역시도 이 영역을 발달시켜 줍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내수용 감각을 기르는 것, 명상이나 필라테스, 요가, 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신체가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호흡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셀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개운한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자고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신체와 뇌의 기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람 소리 없이 내가 눈이 저절로 떠져서 잘 잤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기본적으로 휴식을 잘 취한 거예요. 내 피부 상태와 내 위장의 상태가 편안하다, 기본적으로 휴식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소화기관의 작동과 피부 상태는 밀접한 연관기관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면은 피부 트러블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게 항상 피부과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 때 오늘 피부 상태 괜찮다, 위장 상태 괜찮다, 그럼 기본적으로 휴식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본 얘기하면 그래도 물어봅니다. 그래도요 박사님, 뭘 먹고 뭘 마셔야 좋아집니까? 그럼 또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걸로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뇌에 좋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카멜리아 시넨시스, 차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에서 나온 물질들입니다. 이 식물로부터 많은 종류의 차가 나오죠. 녹차, 말차, 홍차, 우롱차까지도 전부 다 같은 식물로 만들어지는 차 종류입니다. 근데 많이 연구가 된 게 특히 녹차 추출물이에요. 태아닌이 정말 대단한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와 몸 사이를 막고 있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그러니까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물질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아닌이라는 물질은 바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태아닌이라는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기억력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인지기능,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녹차 추출물의 경우가 사람들이 덜 불안해지고 잠을 잘 자고 안정된 상태로 가면서 학습 기능이 올라가게 만드는데, 기억력이 올라가게 만드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수백 개의 연구가 존재해서 이 태아닌이라는 물질이 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뇌과학자 선배님들이나 동료들 중에서도 녹차를 정말 많이 우려 두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물질들이 비타민들입니다. 비타민이 뭘까? 비타민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류의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꼭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종류의 물질들은 비타민 B 패밀리, 비타민 B1, B2, B6, B9, B12 뭐 이런 형태의 여러 비타민 B 종류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뇌에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이 물질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저 자전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자전거의 체인에 기름칠이 잘 되어 있을 때 나아가는 거랑 기름칠이 안 되어 있고 이물질도 많이 껴있고 이럴 때 이제 막 덜컥거리면서 삐그덕거리면서 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비타민 같은 물질들이 자전거의 체인이 나가거나 기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동력원 자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기름칠이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이게 정말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적으로 내가 삐그덕대지 않도록 기름칠을 잘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건강기능식품들이 좋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은 아모레퍼시픽 바이탈 뷰티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에너지샷 바디앤브레인이라는 제품이에요. 오늘 그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이렇게 브랜디들을 받게 되면 이게 근데 확실하게 정말 효능이 있는 제품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닌가, 저도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제품에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처리 녹차 추출물, 비타민 B1, B2, B6, B12, 비타민 C, 아연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B 계열의 물질들 들어있고 비타민 C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내 신체가 필요로 하는 활력을 얻기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 들어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티백으로 녹차 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녹차의 성분들이 완벽하게 나에게 전달되기 어려워요. 근데 녹차 추출물의 경우에도 에너지샷 바디앤브레인에 같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섭취하게 되면 녹차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몸에 좋다, 머리에 좋다라고 하는 물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너무 많이 하나하나 다 챙겨 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편하게 하루에 한 샷만 먹으면 오케이, 이러한 제품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 병이면 내게 필요한 비타민과 기억력, 체력 도움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쳐내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많죠. 그 순간들마다 잘 이겨내고 잘 쳐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한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고 내가 쉴 수 있는 순간도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산을 넘어야 할 때일수록 내 자신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뇌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 그리고 뇌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달리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맛있는데요? 진짜 귤맛 나는데?